나보고 시누이 김치까지 해다 바치라고? 충청도의 한 마을 11월 김장철 새벽 5시부터 200포기 배추와 씨름하던 큰 며느리 박미정의 손에서 김치포기가 날아갔습니다. 정확히 남편의 얼굴을 향해서였죠. 고춧가루가 온 집안에 흩뿌려졌고 40년간 참아온 분노가 폭발한 순간이었습니다. 시누이 김치도 좀 해줘. 어차피 매년 해주던 거잖아. 당신이 안 하면 누가 해?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충청도 읍내 11월 김장철 새벽 5시 미정은 마당에 펼쳐진 200포기 배추를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40년째 시댁 김장을 책임져온 큰 며느리의 연례 행사였죠. 절인 배추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고 고춧가루 냄새가 온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어둠 속에서 홀로 움직이는 그녀의 손끝은 차가웠고 허리는 이미 뻐근하기 시작했습니다. 매년 같은 날,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같은 일을 반복하는 미정의 얼굴엔 지친 기색이 역력했죠. 부엌에서 커피를 마시던 남편이 무심하게 말을 던졌습니다. 여보, 수인의 김치도 좀 해줘. 올해 배추값 싸다며 200포기 더 시켜놨어. 어차피 매년 해주던 거잖아. 미정의 손이 멈췄습니다. 새벽부터 절인 배추, 밤새 끓인 육수, 손수 다진 양념들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죠. 그런데 남편은 당연하다는 듯 신문을 펼치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동생네도 바쁘고 엄마도 이제 나이 드셨잖아. 당신이 안 하면 누가 해? 그 순간 미정의 손에 들린 김치포기가 공중으로 날아갔습니다. 정확히 남편의 얼굴을 맞춘 김치는 고춧가루를 흩뿌리며 바닥에 떨어졌죠. 뭐 하는 거야? 남편이 소리쳤지만 미정은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40년이야, 40년. 내가 당신네 집 김장 머슴이야? 이제 당신 김치는 당신이 알아서 해. 동네 이발소 사장 송만복이 때마침 배추 트럭을 몰고 지나가다 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동네 카페에 실시간으로 올렸죠. 김치 싸대기 사건이라는 제목이 순식간에 붙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안방에서 뛰어나왔습니다. 아니, 며느리가 미쳤어? 시집 와서 김장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내가 40년 넘게 그렇게 살았는데. 미정은 앞치마를 벗어 던지며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어머님이 그렇게 사셨다고 저도 그래야 합니까? 이제 각자 김치는 각자가 담그세요. 전 오늘부로 김장 파업입니다. 송만복은 이발소로 돌아가 첫 손님부터 이 사건을 떠벌렸고 남편은 얼굴에 고춧가루를 닦으며 가족 단톡방에 사진을 올렸습니다. 읍내 전체가 들썩이기 시작했죠. 미정은 마당 한 구석에 서서 떨리는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터뜨린 분노였지만 왜인지 속이 시원했습니다. 김장철 대란의 서막이 오른 것이었죠. 김치포기 사건이 일어난 지 30분. 남편은 얼굴에 고춧가루를 닦으며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가족 단톡방에 자신의 얼굴 사진과 함께 긴 메시지를 올렸죠. 40년간 고생한 아내가 갑자기 돌변했다는 하소연이었습니다. 시누이 수희가 가장 먼저 반응했습니다. 회사 출근길 지하철에서 메시지를 확인한 그녀는 충격에 휩싸였죠. 오빠, 새언니가 진짜 김치로 때렸어? 미친 거 아니야? 새언니가 왜 그래? 매년 해주던 거잖아. 연속으로 날아오는 물음표와 느낌표들. 그동안 김장김치를 당연하게 받아왔던 수희는 이번 사태를 전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직장 동료들에게 화면을 보여주며 한숨을 쉬었죠. 시어머니가 단톡방에 음성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떨리는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졌죠. 해철아,
며느리 하나 못 다스리냐? 내가 평생 시어머니 모시면서 한 번도 대들어본 적 없어. 큰 며느리가 제정신이 아닌 것 같은데 병원이라도 데려가 봐. 이 음성 메시지는 곧 수희의 회사 동료들 사이에서도 재생되었습니다. 모두가 충격적이라는 반응이었죠. 미정은 마당 한구석에서 이 모든 소동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휴대폰 알림음이 계속 울렸지만 확인하지 않았죠. 대신 김장 도구들을 차곡차곡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40년간 사용한 커다란 대야, 절임통, 양념통을 창고로 옮기면서 중얼거렸습니다. 대신하지 말자. 이제는 대신하지 말자. 송만복이 이발소에서 손님들에게 실시간 중계를 했습니다. 박 여사가 드디어 폭발했어요. 김치로 남편 얼굴을 정통으로. 이거 진짜 대박 사건이야. 동네 온라인 카페 앱에는 벌써 댓글이 50개가 넘게 달렸습니다. 김치 싸대기 사건이라는 제목이 조회수 500을 넘어섰죠. 누군가 며느리 파업이라는 댓글을 달자 찬반 논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수희가 점심시간에 미정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통화 연결음만 길게 이어질 뿐 받지 않았죠. 새언니, 제발 전화 좀 받아요. 엄마가 쓰러지실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아들에게 당장 집에 오라고 명령했습니다. 지금 당장 와. 내 마누라 정신 차리게 해야지. 동네 망신이야, 망신. 남편은 회사의 김장 때문에 조퇴를 신청했습니다. 송만복은 이발소 문 앞에 오늘의 속보라는 칠판을 내걸고 사건을 업데이트했죠. 미정은 창고 문을 닫으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되뇌었습니다. 누구도 누구를 대신해서 살 수는 없어. 이제는 각자의 삶을 살아야 해. 온 동네가 박미정의 김치 파업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대신하지 말라는 하나의 명제가 서서히 퍼져나가고 있었죠. 저녁 무렵 집으로 돌아온 남편 앞에 미정이 낡은 장부 뭉치를 내밀었습니다. 40년간 꼼꼼히 기록한 가계부와 영수증들이었죠. 명절 비용, 제사 준비물, 김장 재료비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미정의 손가락이 한 페이지 한 페이지를 넘기며 떨렸습니다. 이게 뭐야? 남편이 당황한 표정으로 서류를 넘겨보았습니다. 1985년부터 시작된 기록들. 계산기를 두드리던 미정이 차갑게 말했죠. 총액 8천만 원. 내가 40년간 시댁에 쓴 돈이야. 이자까지 치면 억대가 넘어. 당신은 그동안 얼마나 냈어? 시어머니가 거실로 나와 장부를 낚아챘습니다. 주름진 손이 부들부들 떨렸죠. 며느리가 이런 걸 왜 적어뒀어? 시집와서 하는 게 당연한 일인데 돈 계산이나 하고 앉았어? 내가 평생 시어머니 모실 때는 이런 생각도 못했어. 미정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은 불타고 있었죠. 어머님, 노동도 돈이고 시간도 가치예요. 제 청춘 40년이 이 장부에 다 들어있어요. 바로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 밖에 선 사람은 가족상담센터의 이한을 주무관이었죠. 29살의 젊은 여성이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혜철 님이 석 달 전에 신청하신 가족 상담 일정 확인차 왔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회사 복지 포인트를 쓰려고 무심코 신청했던 것인데 최악의 타이밍에 나타난 것이었죠. 지금은 좀 상황이. 하늘이 집안 분위기를 살피며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김치 조각, 흩어진 서류들, 긴장된 표정들. 가족 갈등의 징후가 명백해 보이네요. 내일 정식 상담을 시작하는 게 어떠실까요? 남편이 손사래를 쳤지만 미정이 먼저 승낙했습니다. 좋아요. 제3자의 객관적 진단이 필요한 시점이에요. 송만복이 또다시 등장했습니다.
저녁 배달을 핑계로 들어와 상황을 엿보던 그가 휘파람을 불었죠. 가족 상담센터까지 왔네? 이거 완전 대박 뉴스감이야. 이발소로 돌아가는 길에 벌써 여러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방으로 들어가며 중얼거렸습니다. 세상이 말세야 말세. 며느리가 장부를 들이대고 남의 집 일에 관공서가 끼어들고 정수희에게 전화를 걸어 내일 집에 오라고 통보했죠. 수희야, 내일 당장 와. 가족회의 해야겠어. 새언니가 완전히 돌았어. 미정은 장부를 다시 정리하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야. 40년의 침묵을 깨는 건 이제 시작일 뿐. 밤이 깊어가는 동안 집안의 긴장감은 팽팽하게 당겨진 줄처럼 위태로웠습니다. 곧 무언가가 터질 것 같은 불안한 고요가 집안을 가득 채웠죠. 다음 날 아침 미정이 우연히 남편의 휴대폰 화면을 보았습니다. 금산 배추 농장에서 온 문자였죠. 계약금 50만 원 송금 확인, 200포기 예약 완료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미정의 얼굴이 돌처럼 굳어졌습니다. 어제 김장 안 한다고 선언했는데 왜 배추를 주문했는지 이해가 안 갔죠. 아침 식탁에서 미정이 휴대폰 화면을 남편 얼굴 앞으로 들이밀었습니다. 이게 뭐야? 내가 김장 파업한다고 했는데 왜 배추를 주문해? 정신이 있어, 없어? 남편이 당황하며 변명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면서도 억지 강함을 부렸죠. 아니, 그게 매년 주문하던 농장이라 취소가 어려워서. 체면이 있잖아. 일단 주문은 했어. 내가 마음 바꿀 수도 있잖아. 미정이 어이없다는 듯 웃었습니다. 차가운 웃음이었죠. 체면? 체면이 밥 먹여줘? 체면이 김치 담가줘? 당신 체면 때문에 내가 왜 죽어야 해? 시어머니가 아들 편을 들었습니다. 주름진 손으로 식탁을 탕탕 치며 목소리를 높였죠. 계약한 배추 취소하면 동네 망신이야. 농장 사장이 읍내 유지인데 소문나면 큰일 나. 며느리가 그 정도 체면은 세워줘야지. 미정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어머님이 직접 김장하세요. 200포기면 어머님 혼자서도 충분하시겠네요. 시어머니는 헛기침만 했습니다. 74세 나이에 김장을 할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인정하기 싫었던 것이죠. 송만복이 이발소에서 새로운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금산 배추농장 사장이 이미 계약금을 받았다며 자랑했다는 것이었죠. 박여산의 배추 200포기 계약했대. 위약금이 100만 원이라던데 취소하면 2배로 물어야 한대. 사실과 다르지만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퍼졌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죠. 정수희가 오후에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새언니를 설득하러 온 것이었죠. 새언니, 제발 생각 좀 바꿔요. 계약금도 아깝고 엄마도 쓰러지실 것 같아요. 그냥 올해만 더 해주면 안 돼요? 미정의 결의는 단단했습니다. 눈빛에서 불꽃이 튀는 것 같았죠. 수희야, 그럼 내가 직접 담가. 내가 40년 했으니 이제 내 차례야. 공평하잖아. 수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회사원인 그녀가 김장을 할 시간이 없다는 걸 둘 다 알고 있었죠. 하늘 주무관이 약속대로 방문했습니다. 가족 구성원들의 역할 분담표를 작성하자고 제안했죠. 남편은 마지못해 참여했습니다. 표를 작성하다 보니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집안일의 90%를 미정이 하고 있었던 것이죠. 남편은 고개를 돌렸고 시어머니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송만복이 창문 밖에서 이 광경을 몰래 촬영했습니다. 대박! 이거 완전 특종이야. 며느리 노동 착취 현장이네. 저녁 무렵 배추 계약 파문은 온 동네의 화제가 되었습니다. 미정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죠. 이제 진짜 시작이야. 나를 위한 싸움이 이제 시작됐어.
정수희가 가족 단톡방에 긴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새언니의 갑작스러운 변화를 이해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죠. 40년간 해오던 일을 왜 이제 와서 거부하는지, 가족의 전통을 왜 깨려 하는지 묻는 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를 누군가 캡처해서 동네 온라인 카페에 올렸습니다. 댓글이 폭발적으로 달리기 시작했죠. 의외로 며느리 편을 드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요즘 시대에 며느리만 고생시키는 게 말이 돼요? 시누이가 직접 하던가. 40년이면 충분하지 않나? 이제 좀 쉬게 해주세요. 꼰대 시어머니네. 며느리를 노예로 하나? 특히 젊은 세대들이 적극적으로 미정을 옹호했습니다. 시어머니 세대를 꼰대라고 비판하는 댓글도 쏟아졌죠. 시어머니는 거실에서 텔레비전 소리를 크게 틀었습니다. 온라인 여론 따위는 신경 쓰지 않는다는 듯 행동했지만 가끔씩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인상을 찌푸렸죠. 며느리 편을 드는 댓글들이 속상한 것이었습니다. 세상이 변했어. 며느리가 시어머니보다 높아졌어. 이게 뭐야, 이게. 송만복이 이발소에서 특별 이벤트를 열었습니다. 김치 파업 사건에 대한 즉석 토론회였죠. 자, 여러분. 박 여사 편이신 분은 오른쪽, 시어머니 편이신 분은 왼쪽으로. 손님들이 저마다 한마디씩 했습니다. 늙은 고객들은 시어머니 편을, 중년 고객들은 며느리 편을 들었죠. 이발소가 시끌벅적해졌습니다. 며느리가 하는 게 당연하지. 우리 때는 다 그랬어. 아니, 이제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공평하게 해야죠. 송만복은 중립을 지키며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 사건이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지 기대하고 있었죠. 미정은 집에서 조용히 자신만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랜만에 책을 읽고 차를 마셨죠. 40년 만에 처음으로 김장 걱정 없는 11월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배추 실은 트럭들이 지나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다른 집들은 김장 준비로 분주했죠. 미정은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유로운 느낌이 이렇게 좋을 줄 몰랐던 것이죠. 저녁 무렵 남편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여보, 내일 하늘씨가 또 온대. 본격적인 가족 상담을 시작한다고. 미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이참에 다 털어놓을 거예요. 40년의 억울함을 전부 다. 남편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아내의 결심이 얼마나 단단한지 이제야 실감한 것이죠. 수희도 참석하기로 했어. 그래요. 시누이도 들어야 해요. 내가 얼마나 희생했는지 이제는 알아야죠. 미정은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단톡방 역풍은 오히려 미정에게 힘이 되고 있었죠. 세상이 자신의 편이라는 걸 확인한 순간이었습니다. 밖에서 송만복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속보, 내일 박여산의 가족 상담 대결. 과연 누가 이길까? 온 동네가 미정의 선택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길로 들어선 것이었죠. 밤 11시 급박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정해철 씨 댁이죠? 어머님이 쓰러지셨어요. 빨리 오세요. 이웃집 아주머니의 다급한 목소리였습니다. 미정과 남편은 잠옷 위에 겉옷만 걸치고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죠. 응급실 침대에 누워있는 시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의사가 차트를 들고 설명했습니다.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 쇼크입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혈압이 위험 수준까지 올라갔었어요. 최근에 큰 충격이나 스트레스를 받으신 일이 있나요? 남편의 시선이 미정에게로 향했습니다. 비난하는 듯한 눈빛이었죠. 정수희도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새언니를 보자마자 날카로운 목소리로 쏘아붙였죠. 새언니 때문이야. 엄마가 김장 스트레스로 쓰러진 거라고.
새언니가 김치로 오빠 때리고 난리쳐서 이렇게 된 거야. 하지만 미정은 담담했습니다. 오히려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안색을 살폈죠. 그동안 며느리로서 해야 할 일은 충실히 해왔으니까요. 미안한 마음은 있었지만 죄책감은 없었습니다. 송만복이 병원 로비에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소식을 들었는지 과일 바구니를 들고 왔죠. 아이고, 조 여사님이 쓰러지셨다면서요? 김장 파업 때문이라던데? 이거 완전 막장 드라마네. 복도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간호사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죠. 김치 때문에 시어머니가 쓰러졌대요. 요즘 며느리들이 너무 세졌어요. 미정이 송만복에게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저씨, 조용히 하세요. 병원이에요. 소문 퍼뜨리지 마시고요. 새벽 3시 시어머니가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첫마디가 김장 걱정이었죠. 배추? 배추가 얼면 어떡해. 200폭이나 주문했는데. 남편이 어머니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시어머니는 계속 김장 타령이었습니다. 40년 전통이 깨지면 안 돼. 우리 집안 김장은 특별한 거야. 며느리가 해야 맛이 나는 거라고. 눈물까지 흘리는 시어머니를 보며 미정은 조용히 병실을 나섰습니다. 병원 복도 끝 창가에 서서 깊은 생각에 잠겼죠. 시어머니의 김장 집착이 단순한 고집이 아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한 세대의 정체성이고 자존심이었죠. 하지만 그 무게를 왜 며느리 혼자 져야 하는지는 여전히 의문이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지금 물러서면 또다시 40년을 그렇게 살아야 할 테니까요. 남편이 복도로 나와 미정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여보, 이번만 김장해줘. 어머니가 저러시잖아. 진짜 큰일 날 것 같아. 미정이 남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당신이 해요. 아니면 수희가 하던가. 난 이제 못해. 어머님이 쓰러진 건 내 탓이 아니야. 그 순간 미정은 완전히 새로운 세계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돌아갈 수 없는 길이었죠. 병실에서 시작된 즉석 상담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퇴원한 다음 날 하늘 주무관이 약속대로 집으로 찾아왔죠. 가방에서 체크리스트를 꺼내며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보이지 않는 가사노동 진단을 해보겠습니다. 총 38개 항목이 있어요. 하나씩 체크해 보시죠. 하늘이 항목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설거지, 빨래, 청소, 장보기, 요리.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제사 준비, 명절 음식, 김장, 시댁 경조사까지. 하나씩 체크할 때마다 미정의 이름 앞에 동그라미가 그려졌죠.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34개 항목을 미정이 전담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늘이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이걸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면 월 300만 원이 넘습니다. 40년이면 15억 원의 가치가 있네요.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불편한 표정으로 시선을 돌리며 항변했죠. 아니, 나는 돈을 벌잖아요. 생활비 다 대고 있다고요. 하늘이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정해철 씨의 연봉과 미정 씨의 무급 노동을 비교해보면 실제로는 미정 씨가 더 많은 경제적 기여를 하고 계신 거예요. 착함은 미덕이지만 착취는 아닙니다. 시어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에 힘이 없었지만 여전히 고집스러웠죠. 나도 그렇게 살아왔어. 며느리 노릇이 원래 그런 거야. 하늘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세대 간 인식 차이는 인정합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했어요. 공평한 분담 없이는 가족 갈등이 계속될 겁니다. 송만복이 병실 문을 살짝 열고 고개를 들이밀었습니다. 와, 15억이라고요? 이거 완전 뉴스감이네. 박 여사가 15억짜리 며느리였어. 미정이 단호하게 문을 닫았습니다.
복도에서 송만복이 간호사들에게 떠드는 소리가 들렸죠. 정수희가 반발했습니다. 새언니도 그동안 시댁에서 받은 게 있잖아요. 명절 때마다 용돈도 받고 생일 선물도 받았잖아요. 미정이 쓴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40년간 받은 것 다 합쳐도 1,000만 원이 안 돼. 그것도 내가 번 돈으로 시댁 행사 치르고 남은 거수표였지. 수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숫자로 드러난 현실이 너무 명확했던 것이죠. 하늘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당장 김장부터 공평하게 분담하세요. 재료비, 노동, 시간을 정확히 나누고 원하지 않으면 거절할 권리도 보장해야 합니다. 남편과 수희는 황당하다는 표정이었지만 시어머니가 의외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번 해보자. 내가 잘못 생각했나 봐. 고개를 끄덕이는 시어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처음으로 며느리의 고통을 인정하는 순간이었죠. 병실 밖에서 송만복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대박! 시어머니가 백기 들었다. 며느리 해방의 날이다. 미정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인정받은 것 같았죠. 눈물이 났지만 이번엔 서러운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기상청에서 폭설특보를 발령한 날이었습니다. 48시간 내 30cm 이상의 눈이 예보되었죠. 정수희가 다급하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새언니, 큰일 났어요. 김장독들이 얼면 다 버려야 해요. 작년에 담근 김치가 아직 반 이상 남아있는데 남편도 미정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평소와 달리 애원하는 듯한 목소리였죠. 여보, 이번만 김장독 좀 지켜줘. 눈 오기 전에 덮어야 해. 제발. 하지만 미정은 단호했습니다. 팔짱을 끼고 차갑게 말했죠. 자기 김치는 자기가 지켜요. 40년간 나 혼자 했으니 이제 당신들 차례야. 남편의 얼굴이 당황으로 일그러졌습니다. 장독대 위치도 모르는 그였기에 어쩔 줄 몰라 했죠. 송만복이 삽과 비닐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빨간 조끼를 입고 자랑스럽게 외쳤죠. 긴급 출동. 김치 수호대 송만복 대장 납시였다. 동네 김장독을 지키러 왔어요. 그가 조직한 동네 청년들이 각 집마다 돌아다니며 김장독 보호를 도왔습니다. 첫 번째로 정해철 집에 도착했죠. 자, 장독대가 어디 있죠? 남편이 머뭇거렸습니다. 40년을 살았지만 장독대 정확한 위치를 몰랐던 것이죠. 시어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장독대를 가리켰죠. 저기, 저 구석에. 74의 나이에 비틀거리는 모습이 안쓰러웠습니다. 정수희도 급히 달려와 함께 비닐을 덮기 시작했지만 처음 해보는 일이라 서툴기만 했죠. 어떻게 덮어요?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송만복이 옆에서 조언했습니다. 에이, 그렇게 하면 바람에 날아가요. 돌로 꽉 눌러야죠. 박 여사는 매년 혼자 이렇게 했다니까요. 첫 눈발이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람도 점점 거세졌죠. 남편의 손이 얼어붙었습니다. 아, 손이 안 움직여. 너무 차가워. 평생 처음으로 장독대 일을 하는 남편의 얼굴이 빨갛게 얼어갔습니다. 그제야 미정이 매년 겨울마다 얼마나 고생했는지 실감했죠. 정수희도 헉헉거리며 말했습니다. 이게 이렇게 힘든 일이었어요? 새언니가 40년을 이걸 혼자. 말끝을 흐렸습니다. 죄책감이 밀려왔던 것이죠. 미정은 창문 너머로 이들을 지켜보았습니다.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건 아니었지만 이번만큼은 끝까지 원칙을 지키기로 했죠. 그들이 직접 경험해야만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송만복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김치 전쟁입니다. 박 여사가 40년간 치른 전쟁이었어요.
시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하다. 며느리야. 내가 너무 몰랐구나. 폭설은 점점 더 거세게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온 가족이 처음으로 함께 김장독을 지키는 밤이었죠. 하지만 주인공인 미정은 없었습니다. 그녀는 따뜻한 방에서 차를 마시며 40년 만에 처음으로 편안한 겨울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폭설이 절정에 이른 새벽 2시였습니다. 장독대가 눈에 파묻힐 위기였죠. 남편은 잠옷 위에 패딩을 걸치고 나왔습니다. 얼굴이 잠으로 부어 있었지만 다급함이 가득했죠. 아, 진짜 죽겠네.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정수희도 회사 조퇴하고 달려왔습니다. 명품 코트가 눈에 젖어가는 것도 신경 쓸 겨를이 없었죠. 오빠, 빨리 와. 항아리가 완전 얼 것 같아. 시어머니는 아픈 몸을 이끌고 손전등을 비췄습니다. 지팡이에 의지한 채 떨리는 목소리로 지시했죠. 거기 아니야. 저쪽 큰 항아리부터 덮어. 세 사람이 필사적으로 눈을 치웠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손은 얼어붙고 발은 눈에 빠져 움직이기 힘들었죠. 송만복이 동네 청년들을 데려왔습니다. 김치 구조대 도착. 여러분, 이건 전쟁입니다. 김치를 지켜라. 삽과 빗자루로 무장한 청년들이 우왕좌왕했습니다. 다들 장독대 관리는 처음이었죠. 누군가 실수로 작은 항아리를 깨뜨렸습니다. 쨍그랑. 아이고, 그거 10년 묵은 간장이야. 시어머니가 안타까워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항아리엔 특별한 간장이 들어 있었던 것이죠. 정수희가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눈 속에서 엉망이 된 자신의 모습이 우스웠던 것이죠. 이게 회사 프레젠테이션보다 더 어렵네요. 새언니가 40년간 이 일을 혼자 했다니. 미쳤어요, 진짜. 남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은 감각이 없고 허리는 끊어질 것 같았죠. 이제야 알겠어. 당신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그때 미정이 마침내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따뜻한 차와 장갑을 들고 있었죠. 도와주러 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다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뿐이었죠. 이거 마시고 좀 쉬었다 해요. 동상 걸려요. 남편이 고마운 눈빛으로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죠.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미정은 여전히 직접 나서지 않았습니다. 지켜보기만 했죠. 이것이 그들에게 필요한 교훈이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시어머니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 속에서 며느리를 올려다보며 말했죠. 며느리야, 내가 잘못했다. 김치는 원래 여럿이 담가야 맛있다고. 혼자 하면 외롭고 함께 하면 정이 든다고. 내 시어머니가 그렇게 말했는데 나는 너에게 그 정을 나누지 못했구나. 송만복이 분위기를 띄우려 소리쳤습니다. 자, 다들 힘내요. 김치의 운명이 우리 손에 달렸어요. 새벽 5시 폭설이 마침내 그쳤습니다. 장독대는 가까스로 지켜냈지만 모두 지쳐 쓰러질 지경이었죠. 남편이 미정에게 다가왔습니다. 당신이 옳았어. 이제야 알겠어.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던 거야. 정수희도 새언니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새언니, 정말 죄송해요. 이제부터는 달라질게요. 약속해요. 동이 트면서 하얀 눈 위에 첫 햇살이 비쳤습니다. 김치 전쟁의 첫 승리였지만 진정한 승자는 따로 있었죠. 바로 40년의 침묵을 깬 미정이었습니다. 폭설이 지나간 후 일주일 뒤 정식 가족회의가 열렸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는 미정이 준비한 김장 노동 분담표가 펼쳐져 있었죠. 역할, 시간, 비용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 한 사람에게 전가하지 않는다는 원칙이었죠. 하늘 주무관이 진행을 도왔습니다.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을 시작했죠. 이제부터는 공평하게 나누셔야 합니다. 김장도 노동이고 노동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남편이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목소리에 결의가 담겨 있었죠. 내가 잘못 생각했어. 올해 김장 재료비는 내가 전액 부담할게. 하지만 직접 담그는 건 솔직히 못하겠어. 대신 당신에게 정당한 노동 대가를 지불할게.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시간당 2만 원, 예상 작업 시간 30시간, 총 60만 원. 이 정도면 되겠어? 정수희가 놀란 눈으로 오빠를 봤습니다. 김치 담그는데 돈을 낸다고? 이게 말이 돼? 하지만 곰곰이 계산해 보니 김치를 사 먹는 것보다 오히려 저렴했습니다. 정수희도 결심했죠. 나도 새언니에게 비용 지불할게요. 아니면 직접 담글게요. 새언니 레시피 좀 가르쳐 주세요. 시어머니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세상이 각박해졌어. 가족끼리 돈 계산을 하다니. 하늘이 조용히 설명했습니다. 어머님, 이게 각박한 게 아니라 공정한 겁니다. 노동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 진정한 존중이에요. 시어머니도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복잡한 감정이 스쳤죠. 송만복이 창밖에서 엿듣다가 들어왔습니다. 우와, 우리 동네 최초 김장 노동 계약이네요. 박수. 이런 가족이 늘어나야 해요. 박 여사님이 혁명을 일으켰어요. 동네 다른 며느리들도 관심을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미정의 용기가 작은 변화를 만들고 있었던 것이죠. 미정이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제안했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죠. 거절의 권리도 인정해 주세요. 만약 내년에 김장하고 싶지 않으면 아무도 강요하지 마세요. 모두가 침묵했습니다. 그러나 곧 하나둘씩 고개를 끄덕였죠. 알겠어. 당신 말이 맞아. 새언니 뜻대로 할게요. 하늘이 가족 협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각자의 서명이 들어갔죠.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송만복이 사진을 찍으며 외쳤습니다. 속보, 대한민국 최초 김장 노동 협약 체결, 새로운 가족 문화의 탄생입니다. 미정은 창밖을 바라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40년의 침묵이 드디어 깨진 것이었죠. 이제 그녀는 더 이상 김장 노예가 아니었습니다. 한 명의 독립된 인간으로 인정받은 것이었죠. 그러나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변화는 이제부터 시작이었죠. 가족들이 정말로 약속을 지킬지 미정은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가족 협약을 맺은 지 며칠 후였습니다. 정수희가 미정을 찾아왔습니다. 회사 점심시간을 이용해 잠시 들른 것이었죠. 얼굴에는 그동안 볼 수 없었던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새언니, 진짜로 미안해요. 그동안 당연하게 받기만 했던 김치가 얼마나 큰 노동의 결과인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죠. 미정은 차를 내어주며 신우이의 말을 들었습니다. 정수희는 어릴 때부터의 기억을 떠올렸죠. 명절이면 새언니가 항상 부엌에 있었어요. 그게 당연한 풍경이라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 불공평한 구조였네요. 정말 죄송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시어머니도 며느리와 단둘이 대화를 나눴습니다. 병실에서 나온 후 처음으로 진심을 털어놓았죠. 며느리야, 병원에 입원했을 때 많이 생각했어. 나도 시어머니에게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살아왔지. 하지만 시대가 변했구나. 내가 너무 고집부렸어. 주름진 손으로 미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40년간 고생한 것. 처음으로 고맙다고 말하고 싶어. 미안하고 고마워. 시어머니의 눈에서도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남편은 퇴근 후 꽃다발을 들고 왔습니다. 결혼 후 처음이었죠.
어색하게 웃으며 미정에게 건넸습니다. 이거 별건 아니지만 앞으로 달라질게. 집안일도 분담하고 설거지도 내가 할게. 그날 저녁 남편은 정말로 설거지를 했습니다. 서툴렀지만 진심이 느껴졌죠. 미정도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송만복이 이발소에서 새로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대박 뉴스. 동네 다른 집들도 김장 분담 시작했대요. 박여사 효과라고 불러요. 며느리들 사이에서 영웅이 되셨어요. 엄지를 치켜 세우며 자랑스럽게 말했죠. 변화의 바람이 동네 전체에 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하늘 주무관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미정 씨, 확인해 본 결과 남편분이 보낸 배추 계약금 50만 원, 실제로는 송금되지 않았어요. 가짜 문자였습니다. 미정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남편이 체면 때문에 거짓말을 한 것이었죠. 뭐라고요? 그럼 그동안 배신감이 밀려왔습니다. 변화한다고 했지만 여전히 거짓말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저녁 식사 시간 온 가족이 모여 앉았습니다. 어색하지만 따뜻한 분위기였죠. 정수희가 김치찌개를 끓여왔습니다. 서툴지만 정성이 담겼습니다. 맛이 어때요, 새언니? 괜찮네. 조금만 더 연습하면 잘할 것 같아. 시어머니가 칭찬했습니다. 미정이 레시피를 배워야겠구나. 남편이 농담을 던졌고 모두가 웃었습니다. 균열이 났던 가족에게 조금씩 봄이 오고 있었죠. 하지만 미정의 마음 한구석엔 여전히 의구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과연 이 변화가 진짜일까? 아니면 또 다른 거짓말일까? 송만복이 창밖에서 이 모습을 흐뭇하게 지켜봤습니다. 드디어 화해하는구나. 감동적이야. 모든 것이 잃어버린 듯 보였던 순간 새로운 희망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11월 말 올해 김장을 준비하는 날이었습니다. 미정이 장독대를 정리하다가 오래된 항아리 뒤에서 비닐에 쌓인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먼지를 털어내고 열어보니 놀라운 내용이 적혀 있었죠. 돌아가신 시아버지의 손글씨였습니다. 큰 며느리 고생 줄여라. 김장은 다 같이 나눠서 담가라. 대신 시키지 말고 함께해라. 미정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다시 읽었죠. 10년 전 돌아가시기 직전에 쓴 유언이었습니다. 아버님은 알고 계셨구나. 제 고충을. 남편을 불러 편지를 보여줬습니다. 남편도 충격을 받았죠. 아버지가 이런 생각을 하고 계셨다니. 시어머니에게도 편지를 전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의 글씨를 보자마자 오열했죠. 여보, 당신이 이런 말을 남겼구나. 내가 며느리를 너무 힘들게 했구나. 당신이 살아생전 며느리를 아꼈는데 나는 그 마음을 이어주지 못했어. 주름진 손으로 편지를 쓰다듬으며 흐느꼈습니다. 바로 그때 하늘 주무관이 전화로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줬습니다. 미정 씨, 배추 농장 계약금 조회 완료했어요. 남편분이 체면 때문에 거짓말한 거 맞네요. 실제 송금은 없었어요. 가짜 문자로 속이신 거예요. 남편이 얼굴이 빨개지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체면 때문에 그냥 허풍을 친 거야. 미정은 실망스러운 눈빛으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변한다고 했지만 여전히 거짓말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시아버지의 편지가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정수희가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새언니, 올해는 같이 담가요. 못하면 돈 낼게요. 아버지 유언이잖아요. 시어머니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이제 앉아서 할란다. 며느리야, 그동안 정말 미안했다. 송만복이 들어와서 소리쳤습니다. 속보, 유언장 발견.
공평 김장 1호 가족 탄생. 이게 진짜 혁명이에요. 미정이 제안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죠. 올해 김장은 아버님 뜻대로 함께 담가요. 하지만 각자의 몫은 각자가 가져가고 노동도 공평하게 나눠요. 모두가 동의했습니다. 남편이 미정의 손을 잡으며 말했죠. 당신이 옳았어. 아버지도 당신 편이었어. 이제 정말 달라질게. 거짓말도 안 할게.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되는 것 같구나. 장독대 앞에서 고 시아버지를 기리며 잠시 묵념했습니다. 송만복이 이 순간을 사진으로 남겼죠.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화해와 용서의 순간, 어둠의 밤이 지나고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의 편지는 가족을 하나로 만드는 기적을 일으켰죠. 미정은 편지를 가슴에 품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아버지의 편지를 발견한 그 순간, 미정의 기억 속에서 잊혀졌던 장면들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결혼 초기 새벽 김장을 하던 날이었죠. 시아버지가 몰래 마당으로 나오셨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때는 감시하러 오신 줄 알았는데 그때 아버님이 몰래 배추를 나르는 걸 도와주셨구나. 미정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날 시아버지가 작은 목소리로 하신 말씀이 이제야 들렸죠. 며느리 고생이 많구나. 내가 도와주고 싶은데 집사람이 알면 난리가 날 거야. 남편도 갑자기 기억이 났다는 듯 말했습니다. 맞아. 아버지가 항상 그러셨지. 미정이 고생한다. 너라도 좀 도와줘라라고. 난 그때 귀찮아서 무시했는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죄책감이 밀려왔죠. 시어머니도 남편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영감이 그랬었지. 며느리 너무 힘들게 하지 마라. 우리도 며느리 본 적이 있지 않냐고. 난 그게 잔소리인 줄만 알았는데 바로 그때 동네 어르신 오금내 할머니가 장독대를 보러 왔습니다. 팔순의 나이에도 정정한 할머니였죠. 아이고 미정이구나. 그 편지 찾았니? 정만식 어르신이 10년 전에 나한테 부탁했었지. 모두가 놀란 눈으로 할머니를 봤습니다. 뭐라고요, 할머니? 정 어르신이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날 불러서 그러시더라고. 내가 죽으면 며느리가 이 편지를 찾을 수 있게 해달라고. 장독대 뒤에 숨기는 것도 내가 도와드렸지. 오금내 할머니가 회상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어르신이 그러시더라. 내가 살아서는 집사람 때문에 며느리를 못 도와줬지만 죽어서라도 며느리 편이 되어주고 싶다고. 눈물을 흘리시더라고. 미정은 무릎을 꿇고 오열했습니다. 아버님, 아버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40년의 서러움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죠. 정수희가 새언니를 안으며 함께 울었습니다. 새언니, 정말 미안해요. 우리가 너무 몰랐어요. 남편도 눈물을 닦으며 다짐했습니다. 아버지 유언대로 할게. 정말로 변할게. 이번엔 진짜야.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며느리야. 영감이 저승에서도 너를 걱정했구나. 내가 정말 나쁜 시어머니였어. 용서해다오. 송만복이 눈물을 훔치며 중얼거렸습니다. 이런 감동 실화가 있나? 시아버지가 저승에서도 며느리 편이었다니. 미정은 편지를 가슴에 품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죠. 마치 시아버지가 미소 짓는 것 같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이제야 저도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버님 덕분에. 오금내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정 어르신이 또 하나 부탁하셨어. 김장은 온 가족이 함께 담가야 제맛이다라고 전해달라고. 혼자 하는 김장은 외롭지만 함께하는 김장은 정이 든다고.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둠의 밤이 지나고 진정한 화해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죠. 12월 첫째 주, 드디어 올해 김장을 시작하는 날이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온 가족이 마당에 모였죠. 작년과는 완전히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미정이 작업 분담표를 나눠줬습니다. A사 용지에 깔끔하게 정리된 역할이 적혀 있었죠. 자,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해철 씨는 배추 절이기, 수희는 양념 만들기, 어머님은 젓갈 손질 맡으세요. 각자의 역할이 명확했습니다. 더 이상 미정 혼자만의 김장이 아니었죠. 송만복이 자원봉사를 자처하고 나타났습니다. 노란 앞치마까지 두르고 왔죠. 김장 도우미 송만복 출동했습니다. 동네 최초 공평 김장 역사적인 순간을 기록하겠습니다. 카메라를 들고 이리저리 뛰어다녔습니다. 정수희가 처음으로 양념을 버무렸습니다. 고무 장갑을 낀 손이 서툴렀죠. 새언니, 고춧가루 비율이 어떻게 돼요? 젓갈은 얼마나 넣어요? 미정이 옆에서 차근차근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하면 돼. 천천히 고춧가루는 이 정도, 젓갈은 이만큼. 정수희가 메모를 하며 열심히 배웠습니다. 명품 가방 대신 메모장을 들고 있는 모습이 진지했죠. 와,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어요. 새언니 40년 노하우가 대단한 거였네요. 남편이 절인 배추를 나르기 시작했습니다. 무거운 소쿠리에 이마에 땀이 맺혔죠. 아이고 허리야. 이게 이렇게 무거웠어? 당신이 매년 이걸 혼자. 말끝을 흐렸습니다. 미안함이 묻어났죠. 시어머니는 의자에 앉아서 할 수 있는 일을 했습니다. 깻잎을 다듬고 쪽파를 정리했죠. 이렇게 하니까 재미있네. 혼자 하면 외롭지만 같이 하니까 정이 들어. 시아버지의 말씀이 떠오른 것이었습니다. 점심시간 미정이 준비한 수육과 막걸리가 나왔습니다. 자, 김장하다 먹는 수육이에요. 다들 수고했어요. 김장하다 먹는 수육의 맛이 일품이었죠. 송만복이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우와, 이런 게 진짜 김장의 맛이죠. 함께 일하고 함께 먹으니 꿀맛이네요. 정수희가 새언니를 보며 말했습니다. 새언니, 내년엔 제가 수육 준비할게요. 이것도 돌아가면서 해요. 서로 역할을 바꿔가며 하자는 제안이었죠. 미정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후 내내 김치를 버무리고 항아리에 담았습니다. 각자 자기 이름표를 붙인 항아리에 김치를 넣었죠. 이건 해철 김치, 이건 수희 김치, 이건 어머님 김치. 각자가 담근 김치에 주인이 생긴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이렇게 하니 더 재미있구나. 내 김치가 제일 맛있을 거야. 남편이 농담했습니다. 아니에요. 제 김치가 최고죠. 저한테는 비장의 무기가 있거든요. 뭔데요? 사랑을 듬뿍 넣었어요.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송만복이 마지막 사진을 찍었죠. 자, 다 같이. 하나, 둘, 셋. 김치. 찰칵. 해질녘 김장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마당에는 김치 항아리들이 나란히 놓여 있었죠. 각자의 이름표가 붙은 항아리들이 자랑스럽게 서 있었습니다. 미정이 시아버지 유언 편지를 꺼내 들었습니다. 아버님, 보고 계시죠? 드디어 아버님 뜻대로 했어요. 함께 담근 김장이에요. 가족 모두가 장독대 앞에서 묵념했습니다. 저녁 노을이 장독대를 황금빛으로 물들였죠. 일주일 후 읍내에서 연례 김장 페스티벌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송만복이 이발소에서 전단지를 들고 뛰어왔죠. 대박 소식? 올해 김장 페스티벌에 가족 김장팀 부문이 신설됐대요. 박 여사네가 꼭 나가야 해요. 미정의 가족들이 거실에 모였습니다. 전단지를 보며 고민에 빠졌죠. 우리가
대회를 나간다고? 남편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아직 서툰데 망신당하면 어떡해? 정수희도 불안해했습니다. 새언니, 저는 이제 겨우 양념 비율 외웠는데 대회는 너무 부담스러워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의외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번 해보자. 우리가 1등 못해도 괜찮아. 함께 한다는 게 중요한 거야. 미정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아요. 공평 김장팀이라는 이름으로 나가요. 송만복이 자원했습니다. 제가 특별 코치 해드릴게요. 우승 전략을 짜봅시다. 다음 날부터 맹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마당에 연습용 배추가 쌓였죠. 자, 다시. 해철 씨, 배추 절이는 타이밍이 너무 빨라요. 송만복이 스톱워치를 들고 지휘했습니다. 남편이 땀을 뻘뻘 흘렸습니다. 아니, 이게 운동이야, 김장이야? 너무 힘들어. 정수희는 양념 배합을 연습했습니다. 고춧가루 3큰술, 젓갈 2큰술. 아, 헷갈려. 메모장을 보며 외우느라 정신이 없었죠. 시어머니도 열심히 참여했습니다. 내가 응원 담당할게. 우리 팀 파이팅. 지팡이를 흔들며 응원 연습까지 했죠. 미정은 전체를 지휘하며 조언했습니다. 너무 완벽하려 하지 마세요. 우리답게 즐겁게 하면 돼요. 연습 셋째 날 실수투성이었지만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양념통을 엎질렀습니다. 아, 미안. 괜찮아요. 이런 실수도 우리만의 매력이에요. 정수희가 재치 있게 받아쳤습니다. 송만복이 동영상을 찍으며 중계했습니다. 보십시오. 이게 진짜 가족의 모습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행복한. 연습 넷째 날 드디어 호흡이 맞기 시작했습니다. 해철, 배추, 수액, 양념, 어머님 젓갈. 척척 손발이 맞았죠. 마치 오래 함께 일한 팀 같았습니다. 미정이 감동했습니다. 우리 정말 한 팀이 됐네요. 송만복이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완벽해요. 이 정도면 충분히 승부 볼만해요. 대회 전날 밤 가족들이 모여 앉았습니다. 내일이 진짜네요. 긴장된 분위기였죠. 미정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1등하든 꼴등하든 중요한 건 함께 한다는 거예요. 아버님 유언처럼 함께하는 김장이 진짜 김장이에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영감이 하늘에서 응원할 거야. 남편이 파이팅을 외쳤습니다. 내일은 우리가 최고야. 공평 김장팀 파이팅. 모두가 손을 모았습니다. 하나, 둘, 셋. 대신하지 말고 함께하자. 내일의 대회가 기다려졌습니다. 이미 그들은 진정한 승자였죠. 대회 당일 아침 읍내 문화센터 광장은 북적였습니다. 각 지역에서 온 김장 고수들이 부스를 설치하고 있었죠. 30년 전통 김장 명인, 3대째 비법 전수, 전국대회 우승팀 같은 현수막들이 펄럭였습니다. 그 사이에서 공평 김장팀이라는 소박한 현수막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미정의 가족은 일찍 도착해 부스를 정리했습니다. 옆 부스를 보니 전문가들의 장비가 화려했죠. 와, 저 팀 좀 봐요. 김장 도구가 완전 프로급이네요. 정수희가 위축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송만복이 응원했습니다. 장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음이 중요한 거죠. 우리에겐 가족애가 있잖아요.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자, 제27회 김장 페스티벌을 시작하겠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가족 김장팀 부문이 신설되었는데요. 총 10팀이 참가했습니다. 심사위원들이 소개되었습니다. 유명 요리 연구가, 김치 명인, 지역 유지들이었죠. 심사 기준은 맛 40%, 팀워크 30%, 창의성 20%, 스토리 10%입니다.
드디어 경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제한 시간은 2시간이었죠. 시작. 사회자의 신호와 함께 모든 팀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정해철 가족도 연습한 대로 움직였습니다. 남편이 배추를 나르고 정수희가 양념을 준비하고 시어머니가 젓갈을 손질했죠. 미정은 전체를 지휘하며 조율했습니다. 그런데 30분쯤 지났을 때 첫 번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남편이 배추를 나르다가 미끄러졌습니다. 아! 큰 대야가 뒤집어지며 절인 배추가 바닥에 쏟아졌죠. 관중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어머, 저런. 망했네. 다른 팀들도 놀란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심사위원들이 메모를 하기 시작했죠. 감점이 확실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정수희가 재빨리 움직였습니다. 괜찮아요, 오빠. 예비 배추가 있어요. 미리 준비한 여분의 배추를 꺼냈죠. 시어머니도 거들었습니다. 실수는 누구나 해. 다시 하면 돼. 미정이 침착하게 지시했습니다. 해철 씨는 양념 준비 도와주고 수희가 배추 나르기 맡아요. 역할 바꿔요. 팀워크가 빛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든 것이죠. 송만복이 관중석에서 소리쳤습니다. 저게 진짜 가족이다. 실수해도 함께 극복하는 게 가족이야. 1시간이 지났습니다. 두 번째 위기가 왔죠. 정수희가 양념 비율을 헷갈렸습니다. 고춧가루가 3큰술이었나? 4큰술이었나? 메모장을 보려 했지만 손에 양념이 묻어 있었죠. 새언니, 어떡해요? 미정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맛을 보면서 해요. 레시피보다 중요한 건 우리 입맛이에요. 시어머니가 맛을 봤습니다. 조금 더 매운 게 좋겠네. 남편도 맛을 봤습니다. 젓갈을 조금만 더요. 온 가족이 맛을 보며 양념을 조절했습니다. 심사위원 중 한 명이 감탄했죠. 저 팀 좀 보세요. 온 가족이 함께 맛을 보네요. 1시간 30분 마지막 단계였습니다. 김치를 항아리에 담는 순간이었죠. 다른 팀들은 숙련된 솜씨로 빠르게 담았습니다. 하지만 정해철 가족은 달랐습니다. 자, 다 같이 담아요. 4사람이 하나의 항아리를 함께 잡고 김치를 담았습니다. 느렸지만 정성스러웠죠. 그때 시어머니가 갑자기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김치 담그세, 김치 담그세, 우리 가족 김치 담그세. 즉석에서 만든 노래였지만 리듬이 있었죠. 남편과 정수희도 따라 불렀습니다. 함께 담그면 맛이 좋아, 혼자 담그면 외로워요. 관중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심사위원들도 미소를 지었죠. 타임. 드디어 경연이 끝났습니다. 심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심사위원들이 각 부스를 돌며 김치를 맛봤죠. 정해철 가족 차례가 되었습니다. 어떤 김치를 만드셨나요? 미정이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함께 김치를 만들었습니다. 40년간 혼자 담갔던 김치를 올해 처음으로 온 가족이 함께 담갔어요. 심사위원이 김치를 맛봤습니다. 특별한 맛이네요. 뭐라고 설명하기 어려운. 시어머니가 덧붙였습니다. 정이 들어간 맛이에요. 며느리 혼자 고생한 40년의 세월과 이제야 깨달은 가족의 미안함과 앞으로 함께하겠다는 다짐이 들어있죠. 심사위원장이 물었습니다. 이 팀만의 특별한 스토리가 있나요? 남편이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제 아내가 40년간 혼자 김장을 했습니다. 저희는 당연하게 받기만 했죠. 올해 아내가 김장 파업을 선언했고 저희는 처음으로 김장의 어려움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의 유언을 발견했어요. 김장은 함께 담가라고 하셨더군요. 그래서 올해부터 함께 담그기로 했습니다. 관중들이 숙연해졌습니다.
몇몇은 눈물을 닦았죠. 심사위원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습니다. 모든 심사가 끝나고 결과 발표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긴장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정의 가족은 손을 꼭 잡고 있었죠. 사회자가 봉투를 들고 무대에 올라섰습니다. 자, 먼저 특별상부터 발표하겠습니다. 미정의 가족은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 상을 받기는 어려울 거라 생각했죠. 올해 신설된 가족 화합상은 김포에서 오신 3대 김장팀입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할머니, 어머니, 딸 3대가 함께 나온 팀이었죠. 정수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역시 우리는 안 되나 봐요. 미정이 위로했습니다. 괜찮아요. 우리는 이미 상을 받았어요. 함께 했다는 게 상이죠. 다음은 도전 정신상입니다. 사회자가 계속 발표했습니다. 파주에서 오신 신혼부부 김장 도전팀. 젊은 부부가 환호하며 무대로 올라갔습니다. 남편이 아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여보, 우리 상 못 받아도 괜찮아. 이렇게 함께한 것만으로도. 그때였습니다. 잠깐, 심사위원장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유명한 김치명인 김순자 선생이었죠. 오늘 심사를 하면서 특별한 팀을 만났습니다. 기술은 서툴렀지만 김장의 진정한 의미를 보여준 팀이 있었어요. 광장이 조용해졌습니다. 김장은 단순히 김치를 담그는 일이 아닙니다. 가족이 함께 모여 정을 나누는 우리의 문화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 일이 한 사람의 의무가 되어버렸습니다. 심사위원장이 정해철 가족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한 팀이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줬습니다. 40년간 혼자 짊어진 짐을 이제야 함께 나누기 시작한 가족. 돌아가신 시아버지의 유언을 지킨 가족. 그들의 김치에서 저는 특별한 맛을 느꼈습니다. 관중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새로운 상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사회자가 놀란 표정으로 종이를 받았습니다. 네, 지금 즉석에서요? 네, 김장 혁신상을 신설합니다. 김장 문화의 새로운 가치를 제시한 팀에게 드리는 상입니다. 송만복이 관중석에서 소리쳤습니다. 그거 박여사네 아니야? 공평 김장팀. 심사위원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공평 김장팀에게 김장 혁신상을 수여합니다. 순간 광장이 술렁였습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죠. 미정의 가족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우리가 상을 받는다고? 정수희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새언니, 우리가 해냈어요. 시어머니도 감격했습니다. 영감, 보고 있어? 우리가 상을 받았어. 남편이 미정을 꼭 안았습니다. 당신 덕분이야. 당신이 우리를 바꿨어. 가족들이 무대로 올라갔습니다. 관중들의 박수가 계속되었죠. 심사위원장이 트로피와 함께 상금 봉투를 전달했습니다. 상금은 50만 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보여준 가치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죠. 마이크가 미정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미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40년간 김장을 혼자 했습니다.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하지만 올해 깨달았습니다. 혼자 하는 김장은 외롭지만 함께하는 김장은 즐겁다는 것을요. 관중들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돌아가신 시아버님이 남기신 말씀이 있습니다. 대신하지 말고 함께해라. 이제야 그 의미를 알 것 같아요. 가족은 서로를 대신하는 게 아니라 함께하는 거더라고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오늘 이 상은 저 혼자가 아니라 우리 가족 모두가 받는 거예요. 그리고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그동안 힘드셨죠?
어머님도 시어머니에게 그렇게 배우셨을 텐데. 이제 우리가 새로운 전통을 만들어요.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꼭 안았습니다. 고마워, 며느리야. 내가 우리를 바꿨어. 남편도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는 부끄럽습니다. 40년간 아내의 노고를 몰랐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앞으로는 함께 하겠습니다. 정수희도 한마디 했습니다. 새언니가 우리 가족의 영웅이에요. 새언니 덕분에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됐어요. 송만복이 눈물을 닦으며 소리쳤습니다. 브라보! 이게 진짜 가족이다. 관중들이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몇몇은 눈물을 훔쳤죠. 심사위원장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대한민국 김장 문화의 미래입니다. 함께하는 김장, 공평한 김장, 행복한 김장. 그것이 우리가 지켜야 할 진정한 전통이죠. 트로피를 들고 내려오는 가족의 모습을 송만복이 동영상으로 찍었습니다. 이 영상은 전국에 퍼뜨려야 해. 모든 며느리들이 봐야 할 영상이야. 시상식이 끝난 후 많은 사람들이 미정의 가족을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시작하셨어요? 우리도 할 수 있을까요? 미정이 답했습니다. 용기를 내세요. 혼자 짊어진 짐을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대신하지 말고 함께 하자고 말하세요. 해가 기울 무렵 가족들은 트로피를 들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남편이 상금 봉투를 미정에게 건넸습니다. 이건 당신이 가져요. 40년 노동의 첫 대가예요. 미정이 웃으며 받았습니다. 이걸로 뭘 할까요? 가족여행 가요. 정수희가 제안했습니다. 좋아. 김장 끝나고 다 같이 여행. 시어머니도 동의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가족은 트로피를 장독대 옆에 놓았습니다. 시아버지 유언 편지 액자 옆이었죠. 아버님, 우리가 해냈어요. 미정이 속삭였습니다. 저녁 하늘에 별이 반짝였습니다. 마치 시아버지가 미소 짓는 것 같았죠. 페스티벌에서 돌아온 저녁, 미정의 집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송만복이 동네 사람들을 데리고 왔죠. 손에는 막걸리와 안주가 가득했습니다. 축하 파티다. 우리 동네의 영웅을 위해. 마당에 간이 테이블이 펼쳐졌습니다. 동네 아주머니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죠. 미정 씨, 정말 대단해요. 우리도 그런 용기가 없어서. 한 아주머니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저도 30년째 혼자 김장하고 있어요. 남편은 바쁘다고, 시어머니는 늙었다고. 다른 며느리도 하소연했습니다. 우리 시어머니는 아직도 며느리가 해야 맛있다고 하세요.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미정이 그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먼저 대화를 시작하세요. 혼자 짊어진 짐이 얼마나 무거운지 보여주세요. 숫자로, 시간으로, 돈으로 환산해서 보여주면 깨닫게 돼요. 시어머니도 거들었습니다. 내가 잘못 살았어요. 며느리들아, 이제는 달라져야 해. 우리 세대가 잘못 배운 거야. 놀라운 고백이었죠. 동네 시어머니들이 숨죽였습니다. 정수희가 노트북을 가져왔습니다. 새언니, 이것 좀 보세요. 송만복이 찍은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40년 김장 노동, 며느리의 반란이라는 제목이었죠. 조회수가 벌써 10만이 넘었어요. 댓글이 수천 개 달렸습니다. 감동받았습니다. 우리 엄마 생각나네요. 모든 며느리들이 봐야 할 영상, 시어머니에게 보여드렸더니 우시면서 사과하셨어요. 전국에서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미정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죠.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KBC 방송국입니다. 사연을 보고 연락드렸는데요.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방송국에서 연락이 온 것이었습니다. 이어서 신문사, 잡지사에서도 전화가 왔죠. 미정의 이야기가 전국적인 화제가 된 것이었습니다.
송만복이 흥분했습니다. 박 여사가 스타가 됐어. 전국의 며느리들의 영웅이야. 남편이 미정을 자랑스럽게 바라봤습니다. 당신이 세상을 바꾸고 있어. 다음 날 이하늘 주무관이 찾아왔습니다. 미정 씨, 제안이 있어요. 가족상담센터에서 며느리 상담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하는데 강사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미정이 놀랐습니다. 제가요? 저는 전문가가 아닌데. 미정 씨의 경험이 전문 지식보다 더 값진 거예요. 실제로 변화를 만들어냈잖아요. 시어머니가 격려했습니다. 해봐, 며느리야. 내가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어. 일주일 후 첫 강의가 열렸습니다. 읍내 문화센터 강의실이 가득 찼습니다. 며느리들뿐만 아니라 시어머니들, 남편들도 왔죠. 미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년간 김장을 혼자 한 며느리입니다. 그리고 올해 그것을 거부한 며느리이기도 합니다. 청중들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특별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의 이야기예요. 다만 저는 용기를 냈을 뿐입니다. 강의가 진행될수록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늘었습니다. 한 시어머니가 손을 들었습니다. 저도 사과하고 싶어요. 우리 며느리한테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미정이 답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미안하다, 고맙다, 이제 함께하자. 이 세 마디면 충분해요. 강의가 끝난 후 많은 사람들이 미정에게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용기를 얻었어요. 우리 가족도 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며느리 연대 모임이 만들어졌습니다. 함께하는 김장, 공평한 가족이라는 이름이었죠. 첫 모임에 30명이 모였습니다. 다음 모임엔 50명, 그 다음엔 100명이 넘었죠. 송만복이 모임을 기록했습니다. 이건 역사야. 대한민국 며느리 해방 운동의 시작이야. 미정의 집 장독대 앞에는 작은 현판이 걸렸습니다. 대신하지 말고 함께하자. 마이너스고 정만식 어르신 유언. 전국에서 사람들이 찾아와 사진을 찍었습니다. 성지가 된 것이었죠. 어느 날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미정 씨의 이야기를 책으로 만들고 싶어요. 제목은 대신하지 말라로 하면 어떨까요? 미정이 가족들을 바라봤습니다.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죠. 좋아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요. 밤이 깊어가는 마당에서 가족들이 둘러앉아 막걸리를 마셨습니다. 남편이 건배를 제의했습니다. 우리 가족을 바꾼 당신을 위해. 아니에요. 미정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 그리고 앞으로 변할 모든 가족들을 위해. 건배.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밤하늘에 울려 퍼졌습니다.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났죠. 시아버지도 하늘에서 미소 짓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1년 후 다시 김장철이 돌아왔습니다. 작년과는 완전히 다른 풍경이었죠. 아침부터 온 가족이 자연스럽게 각자의 위치로 움직였습니다. 더 이상 어색함도 서투름도 없었습니다. 남편은 배추 절이기 전문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올해는 절임 시간을 조금 줄여볼까? 작년엔 너무 짰던 것 같아. 전문가다운 조언이었죠. 정수희는 양념 배합의 달인이 되었습니다. 새언니, 올해는 과일을 좀 넣어봤어요. 배하고 사과를 갈아서요. 단맛이 자연스럽게 나더라고요. 1년간 연구한 결과였죠. 시어머니는 총감독이자 조언자가 되었습니다. 그래, 좋아. 우리 집 김치가 더 특별해지는구나. 각자의 아이디어가 더해지니까. 미정은 여유롭게 전체를 조율했습니다. 더 이상 혼자 짊어지지 않았죠. 오히려 각자에게 조언을 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해철 씨, 이번엔 배추 어떻게 준비했어요? 친환경 농장에서 직접 계약했어요.
진짜로요. 이번엔 모두가 웃었습니다. 작년의 가짜 계약 사건이 이제는 추억이 되었죠. 마당에는 특별한 손님들이 있었습니다. 며느리 연대 모임 회원들이 김장 실습을 왔던 것이죠. 이제 미정의 집은 공평 김장 학교가 되어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가족이 함께하는 김장의 실제를 보여드릴게요. 미정이 설명하는 동안 가족들이 자연스럽게 시범을 보였습니다. 한 참가자가 감탄했습니다. 정말 자연스럽게 분업이 되네요. 우리 집도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1년 전 우리도 엉망이었어요. 정수희가 격려했습니다. 점심시간 수육이 나왔습니다. 이번엔 정수희가 준비한 것이었죠. 작년엔 새언니가, 올해는 제가, 내년엔 오빠가 하기로 했어요. 남편이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내년이 걱정이네. 라면 수육은 어때?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송만복이 카메라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1년 후 다큐멘터리 촬영 왔습니다. 제목은 김장, 1년 후에요. 인터뷰가 시작되었습니다. 미정 씨, 1년이 지난 소감이 어떠세요? 미정이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자유로워졌어요.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니까 오히려 김장이 즐거워졌죠. 혼자 할 때는 의무였지만 함께 하니까 축제가 됐어요. 시어머니도 인터뷰했습니다. 후회가 많아요. 더 일찍 깨달았어야 했는데. 하지만 늦게라도 바뀐 게 다행이죠. 요즘은 며느리가 친구 같아요. 남편의 차례였습니다. 부끄럽죠. 하지만 지금이라도 알아서 다행이에요. 아내가 얼마나 위대한지 이제야 알았으니까요. 오후가 되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출판사 편집자가 왔습니다. 미정 씨,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대신하지 말라가 10만 부 돌파했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방송국 PD도 왔습니다. 미정 씨 가족 이야기로 드라마를 만들려고 해요. 제목은 김장 독립선언이에요. 이한을 주무관도 축하하러 왔습니다. 미정 씨 덕분에 우리 센터 프로그램이 전국으로 확대됐어요. 이제 공평한 가사 분담이 정부 정책이 됐답니다. 해가 기울 무렵 김장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장독대 앞에 모든 사람이 모였습니다. 작년에 세운 시아버지 유언 현판이 석양빛에 빛났죠. 미정이 첫 김치를 꺼내 맛을 봤습니다. 완벽해요. 작년보다 훨씬 맛있어요. 왜 더 맛있는지 알아요?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1년의 시간이 더해졌으니까.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 함께 성장한 시간이 김치에 배었거든. 정수희가 제안했습니다. 사진 찍어요. 우리 가족 1년 후 인증샷. 모두가 장독대 앞에 섰습니다. 김장 참가자들도 함께했죠. 하나, 둘, 셋. 대신하지 말고 함께하자. 찰칵. 저녁이 되자 마당에서 작은 잔치가 열렸습니다. 미정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1년 전 저는 김치를 던졌습니다. 40년의 분노였죠. 하지만 그 김치가 우리 가족을 바꿨고 나아가 많은 가족들을 바꾸는 씨앗이 되었어요. 청중들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될 거예요. 더 많은 가족들이 함께를 배우길 바랍니다. 대신하지 말고 함께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가족이니까요. 마지막으로 시아버지 영정 앞에 김치 한 포기를 놓았습니다. 아버님 감사합니다. 아버님의 유언 덕분에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되었어요. 밤하늘에 별이 유난히 밝게 빛났습니다. 김치처럼 가족의 마음도 1년의 세월을 거쳐 더욱 깊이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5년 후 미정은 전국을 돌며 강연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서울 대강당이었죠. 1000명이 넘는 청중이 자리를 가득 채웠습니다. 대신하지 말라 출간 5주년 기념 강연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때 김치를 던진 며느리, 이제는 함께하는 가족문화 전도사가 된 박미정입니다. 청중들이 박수로 환영했습니다. 무대 스크린에 사진 한 장이 떴습니다. 5년 전 김치를 던진 날의 사진이었죠. 이 한 포기의 김치가 대한민국을 바꿨습니다. 믿으시겠어요? 통계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김장 분담 가구 비율 2019년 5%, 2024년 78%, 가사 분담 만족도 45%, 89%, 며느리 행복 지수 전국 평균 32점 상승. 숫자가 모든 걸 말해주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숫자 뒤의 이야기들입니다.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보내온 감사 메시지였죠. 미정 선생님 덕분에 저희 시어머니와 친구가 됐어요. 남편이 이제 요리를 배우고 있어요. 우리 가족도 공평 김장팀이 됐답니다. 미정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제가 한 일은 작았어요. 단지 아니오라고 말한 것뿐이죠. 하지만 그 작은 용기가 큰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객석 앞줄에 미정의 가족이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은 이제 가사분담 남편 모임 회장이 되어 있었죠. 정수희는 요리 유튜버가 되었고 시어머니는 79세의 나이에도 할머니가 전하는 공평한 가족 이야기 책을 냈습니다. 우리 가족을 소개할게요. 제 인생 최고의 동료들입니다. 가족들이 무대로 올라왔습니다. 남편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5년 전 저는 최악의 남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내 덕분에 사람이 됐어요. 감사합니다, 여보. 정수희도 한마디 했습니다. 새언니는 제 롤모델이에요. 덕분에 저도 당당한 여성이 됐어요. 시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80을 바라보는 나이에 깨달았어요. 진짜 사랑은 함께하는 거라는 걸. 며느리야, 고마워. 미정이 가족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특별하지 않은 평범한 가족이 만든 특별한 변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강연이 끝나고 사인회가 열렸습니다. 한 젊은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저 내년에 결혼해요. 처음부터 공평하게 시작하려고요. 선생님이 길을 만들어 주셨어요. 미정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축하해요. 기억하세요. 대신하지 말고 함께 하세요. 저녁, 미정의 집. 장독대 앞에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시아버지 기일이었죠. 아버님, 저희 잘하고 있죠? 미정이 속삭였습니다. 하늘에서 별 하나가 유난히 밝게 빛났습니다. 송만복이 카메라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이제는 다큐멘터리 감독이 되어 있었죠. 5년 후 에필로그 촬영합니다. 마지막 멘트 부탁해요. 미정이 카메라를 보며 말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기억하세요. 혼자 짊어진 짐은 무겁지만 함께 나눈 짐은 가볍습니다. 오늘부터라도 늦지 않아요. 용기를 내세요. 그리고 말하세요. 온 가족이 함께 외쳤습니다. 대신하지 말고 함께 하자. 이 이야기는 픽션이지만 대한민국 수많은 며느리들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당신의 용기가 세상을 바꿉니다. 대신하지 말고 함께 하세요.